네,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RM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 살펴보기 전에 어제 소개하셨던 아진엑스텍 네.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점만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네.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큰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과 관련된 실체가 있는 종목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표적으로 이런 그 모션 제어 칩이라든지 뭐 이런 XR 글라스를 국산화에 성공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쪽과의 그런 관계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과제 수행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 XR 글라스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전일 말씀드렸었던 LG CNS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이런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진엑스텍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하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3일 CNS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아진엑스텍과 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3일 CNS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됐고요. 2분기, 3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총이 좀 작고 그렇지만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일 CNS는 주력 사업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리에 사용이 되는 철제 구조물이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 사업부는 전체에서 이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업부는 건축 착공을 시작하고서 이제 기초공사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가운데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이 콘크리트 파일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 콘크리트 파일이 그 기초공사의 그 설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착공들이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스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시장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판가 전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부분들이 모두 전방 시장의 그 호황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이미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2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이 3일 CNS가 5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설업 호황 기대감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건설 그 호황 기대감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고요. 동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에 그 철제가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시멘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콘크리트 파일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말에 콘크리트 파일 가격이 이제 9만 원대였다가 지금은 13만 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30%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서부터 건설업이 상당히 좀 많이 그 그렇죠. 침체기를 네.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파일 같은 그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건설 기자재 업체들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캐파를 축소를 해놨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까지 이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많이 좀 어려워졌다가 적자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1분기서부터 이런 그 뭐 콘크리트 사업부뿐만 아니라 이제 스틸 사업부까지 성장세에 완벽하게 돌입을 하면서 지금 뭐 1분기에 벌써 뭐 영업이익 47억 원을 달성을 할 정도로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가동률도 뭐 114% 정도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동률을 늘린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야근을 하면서까지 이제 풀로 돌아가고 그래요? 있다는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3일 CNS 주요 원자재를 살펴보니까 철근과 시멘트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어서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규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 철 스크랩
수출 관세를 최고치로 높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3일 CNS제도 약간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되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3일 CNS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시초가는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이슈 때문에 그렇군요. 네, 러시아의 네. 이제 철 스크랩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이슈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에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뭐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들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출을 하는 그 철 스크랩이 그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그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철 스크랩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것들은 당연히 수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판가 전이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철 스크랩은 전기 고로를 사용하는 그런 철강 업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은 일반 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석탄을 떼가지고 이제 철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 고로를 사용하는 그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세아베스틸 같은 회사들에는 조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직접 이제 철을 가지고서 제품 컬러 강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철 스크랩의 관세가 높아지는 것과는 좀 무관한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캐치하신다면 지금 주가 하락기를 좀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러시아 철 스크랩 스크랩, 예. 수출 관세 인상 이슈는 이제 일반 고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전기 고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네. 종목으로 뭐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은 악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커버하시는 뭐 세아베 관련된 뭐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이라든가 포스코라든지 네. 현대제철 그리고 네. 포스코 강판 같은 회사들에게는 큰 큰 영향이 영향 없다. 없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판가 전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수혜를 또 오로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선 ENT 같은 회사가 또 국내에서는 이 철 스크랩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예.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관세 부과가 높아지게 된다면 인선 ENT가 생산하고 있는 철 스크랩 가격을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에는 또 다른 수혜가 될 수 네. 있으니까 더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철강 업체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두드러져서 걱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3일 CNS가 이런 사업 이외에도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제 프리캐스트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네. 부분에 그 사업을 진출해 가지고요. 지난해서부터 투자를 완료를 하고 올해서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미리 굳힌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 그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이미 굳힌 상태에서 이제 그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유리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라든지 비용 절감에 우수한 그런 그 자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투자가 완료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서 매출액은 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사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틸 사업이 있던데 스틸 사업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까요? 네, 기존까지는 동사가 이제 다리에 들어가는 구축물의 그 철근을 철 구조물을 그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해상풍력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을 해서 하부 구조물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그 이 철 구조물에 대한 그 제조를 하고 있는 이 공장이 지금 군산항에 있거든요. 근데 군산항이라고 하면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 공장을 활용하는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군산항이 지금 서남해의 풍력 발전 지원 항만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 기자재를 그 운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량물 부두를 설치를 그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공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철강 업체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3일 CN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망을 밝게 가져가도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오늘은 3일 CNS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